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 날짜 이전에 변경되었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참고해 보시면 매달 1일마다 같은 아이템의 단가가 변경이 되는 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준 날짜를 8월 15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휴대폰으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8월 15일 이전에 가장 최근 날짜는 8월 1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1일마다 단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8월 15일 이전에 최근 날짜는 8월 1일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아이템은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이란 값이 여기에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논리를 짜볼 거예요. 중첩으로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물가에 따른 단가가 변경되는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단가가 기준 날짜로부터 최근에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며 그 단가는 얼마인지를 이런 식의 논리를 넣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는 맥스 함수 하나와 룩업 함수 하나 각각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날짜의 가장 최근 판매가를 알아보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맥스 함수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맥스라는 함수는 우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숫자 값을 출력해 주는 함수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맥스 함수의 배열 논리를 참조하게 해서 결과값을 얻어낼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준 날짜와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게 다중 데이터 요소성 검사 일단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세탁기라는 문자값은 제가 임의로 넣어놨는데 일단은 딜리트 눌러서 지워보도록 하고요. D열에 있는 아이템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컨트롤 C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 컨트롤 V 해서 값을 붙여 넣도록 하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5개의 고유한 속성값만 남았죠. 아이템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제한 대상, 목록, 원본 구간에 오셔서 아이템을 이렇게 범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아이템 구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값을 휴대폰으로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맥스 함수를 쓰시게 되시면 일단 룩업 함수와 이번 시간에 비교해서 사용할 텐데 맥스 함수는 이 참조되는 범위를 배열을 받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반면에 룩업 함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 값들이 배열로 들어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는 눌러주지 않으셔도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숫자 구간 같은 경우는 꼭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날짜나 숫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와 룩업 함수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사용자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는 해보도록 할게요. 맥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냐 하면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떤 기준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이 날짜보다 작은 날짜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넣을 건데 어떤 기준값을 넣는 날짜보다는 여기에 있는 날짜가 범위로 봤을 때는 작은 구간이어야 됩니다. 또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 날짜를 먼저 찍어 주셨고요. 우리가 지정할 이제 단가 변경일을 기준 날짜와 비교를 하게 할 텐데 비교되는 대상은 배열로 참조가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찍어준 이 구간에 갈로를 한번 더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구간보다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이 이렇게 작거나 같은데 어디서부터냐면 단가 변경일이 들어가 있는 이 시작 구간을 시작점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아래 구간까지 범위를 전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를 닫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값에 대한 범위가 배열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부등호 작거나 같은 구간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배열 구간 대 배열 구간이라면 사칙 연산이 적용이 됐을 때는 곱해서 또는 더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논리가 있죠. 여기서 두 번째 논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이 아이템 값을 또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값을 찍어 주시고 나서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D4열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논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논리는 뭐냐 하면 이 날짜를 만족하고요. 즉 이 날짜 기준 날짜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휴대폰을 만족하는
구간이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판매가를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갈로를 한 번 더 열 거고요. 어떤 대상과 같거나 또는 부등호를 통해서 비교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대로 판매가 구간만 범위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맥스 갈로까지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K3번은 우리가 지정한 기준 날짜가 되고요. 그리고 범위로 들어와 있는 이 구간은 기준 날짜를 정하게 되면 이 기준값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 작은 값 중에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사값 논리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K4번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휴대폰부터 해서 세탁기, 냉장고, 안마의자, 건조기가 되겠죠. 이 구간을 또한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해 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맥스 함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가장 큰 값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기준값 구간과 두 번째 기준값 구간 그리고 세 번째 기준값 구간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거기에 만족하는 최대값을 출력을 하는 논리예요. 여기에서 맥스 함수 논리로 가장 큰 값이라는 논리라기보다는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여기 세 번째 배열 있죠. 판매가 배열에 있는 어떤 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만족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값을 출력해 라는 논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대값이라는 논리에 갇혀있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맥스 함수는 배열을 받아서 출력해 줄 수 없어요. 그 인수는 범위로 그냥 들어오는 함수거든요. 배열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160만원이란 결과값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기준값이 10월 6일이기 때문에 매달 1일마다 단가가 변하죠. 그래서 판매가가 변하는 구간인 10월 1일을 찾아서 160만원이 맞게 출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휴대폰 판매가가 160만원이라고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논리를 max라는 함수 왼쪽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논리는 지난 시간 고객 이력 관리라는 강의를 통해서 룩업 함수 논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상단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설명을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단 는 해주도록 할게요. 룩업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기준값에는 찾고자 하는 기준값 범위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값 하나를 출력해주는 논리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2를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숫자 2라는 값을 찾을 건데 어디에서 찾을 거냐 하면 콤마를 찍도록 할게요. 숫자 2라는 값을 찾는데 2라는 숫자와 같아도 되고 2보다 작은 숫자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2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최대값을 찾아올 겁니다. 여기에서 1 해주시고 나누기 갈로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자에 1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있는 값은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값으로 지정해야 될 구간은 우리가 아까 맥스 함수를 사용했던 그 구간의 인수 참조 논리와 비슷합니다. 기준 날짜를 먼저 찍어주도록 하고요. 이 기준 날짜보다는 작거나 같은 구간이어야 됩니다. 시작 구간을 변경 단가일이 있는 C4번 셀부터 시작 범위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제가 갈로를 하나 빠뜨렸네요. 갈로를 하나 더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하도록 할게요. 갈로 열겠습니다. 이 값을 만족을 하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만족해야 되죠? 바로 아이템을 만족해야 됩니다. 는 어디 구간에서 만족해야 되냐면 이 표 구간 안에 있는 아이템 구간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배열의 두 번째 룩업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조건 값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 단가 1이 기준 날짜보다 작으면서 아이템인 값을 찾을 거겠죠. 찾고 나서 결국은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1분의 어떤 값이 들어갈 거죠. 그런데 배열을 참조하기 때문에 true and false 논리가 작동이 될 건데 여기에서 true나 false가 곱해지게 되면 최대값은 1 곱하기 1 해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은 1이 될 건데 1을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날짜 구간을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름차순 정렬로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콤마 찍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출력받고 싶은 lookup 벡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결과적으로 출력받고 싶은 그 결과값 한 구간 한 열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출력받고 싶은 값은 뭐냐 하면 판매가 이 구간이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준 날짜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아이템을 만족하는 값에 대한 판매가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갈로를 한번 더 닫아두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1분의 이 부분 있죠. 나누는 인수값의 부분에 갈로를 하나 빠뜨렸네요. 그래서 갈로를 하나 더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로를 다시 한번 열고 닫고 해서 마무리 해줬고요.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치지 않더라도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엔터 키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했던 결과값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해서 lookup 함수 옆에 붙여넣도록 하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10월 6일보다 이전에 최근 값인 10월 1일 날 휴대폰이란 값의 판매가가 160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제가 3월 24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엔터 쳤습니다. 그랬더니 3월 24일 이전이기 때문에 3월 1일이 기준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휴대폰이란 값은 확인해봤더니 90만원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개의 함수의 결과값이 모두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냉장고로 바꿨습니다. 3월 1일이 기준값이 될 거고요. 여기에 냉장고란 값은 170만원이라는 값을 잘 출력을 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맥스 함수와 lookup 함수를 비교해 가면서 배열을 참조하는 함수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lookup 함수, 배열을 자동으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는 번거로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범위에 들어오는 날짜나 숫자, 시간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값들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야지만 값을 출력해 주는 논리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